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지홍입니다. 월동 채소와 망감류 감귤 수확이 거의 마무리되고 5월 마늘 수확을 앞두고 있는 요즘 농가에서는 벌써부터 인력난이 걱정입니다. 농업 일손 부족 현상이 1년 내내 이어지고 있는데요. 농가 인력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진희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책위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단체 이름이 상당히 긴데 지금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신 거죠? 네, 저는 친환경 농사를 한 10,00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000평이요? 네. 농사 몇 년 정도 지으셨습니까? 27년째요. 27년째, 알겠습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강성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상임위는 어디에 소속이 계십니까? 농수축 경제위원회에서 정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수축 경제위원회. 예. 이게 농업과 직접 관계된 부서다. 네, 그렇죠? 저희 소관부서의 일입니다. 네. 오늘 제주도에서 나오시진 않았지만 오늘 토론된 부분들이 제주도에 잘 이렇게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제주연구원에서 연구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예, 한 7년 정도 됐고 농업경제 분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7년 동안 줄곧 농업 경제만 연구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주의 농업 현장을 가장 잘 하시는 세 분 모시고 도내 농업 인력 문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실이 어떤지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최근 농가 인력 문제가 계속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임금이 내국인은 일당이 85,000원 정도, 외국인은 12만 원 정도. 근데 12만 원을 줘도 사람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위원장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농가 인력 관련해서는 지금 농업의 최대 위기가 기후 위기와 더불어 인력난 부족이 가장 심각한데 오늘 토론에 앞서서 도와 그리고 이걸 책임 있게 추진해야 될 농협이 같이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인건비 관련해서는 실제로 지금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 농가 일손을 빌어서 할 수는 없고 내국인 같은 경우는 소위 반장이라는 분이 차를 태워 다니면서 하는데 실제로 기름값이랑 이런 거 주다 보면 12만 원까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이 줍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어쨌든 인력이 수요와 공급에 맞춰지기 때문에 지금은 12만 원인데 제가 작년 10월 말에 이제 양파 파종을 했는데 19만 원까지 줬습니다. 일당을 19만 원이요? 네, 일당을 19만 원까지 줬습니다. 근데 이제 5월 달이 마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바로 한 달 앞으로 저희 대정 지역 같은 경우는 양파 수확이 시작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2만 원, 13만 원을 주어 빌려고 해도 노동력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아주 큰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 인력이라는 것은 좀 값싼 노동력이다 이렇게 말인데 지금은 임금 체계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일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예, 코로나 말씀이시네요. 이전에는 예. 어쨌든 뭐 8만 원이든 9만 원이든 이제 구하려면 충분히 구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 이제 외국인들이 다 돌아가시고 본국으로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 일선 노동력 자체도 아예 없습니다. 이게 의회에서도 많이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농가 인력 현실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쨌거나 농업 분야에서의 인력난은 지금에야 닥친 문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네. 농업 분야에서 일손이 계속 이렇게 모자라고 있고 특히 고령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농가의 인력들을 좀 대신할 인력들이 외국인 근로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현실적인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금 외국인 관련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대부분 다 이제 본국으로 들어가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계절 근로자라든지 그다음에 단기간에 어떤 그 농업 노동자로 초대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들은 조금씩은 마련이 되고 있지만 와서 굉장히 그런 짧은 시간에 와서 일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부르면 한 몇 개월 정도 일하고 가는 겁니까?
지금도 이제 5개월로 계절 근로자로 이제 초청을 하게 되는 대개 상황인데 5개월 정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농가에서 1년 이상 고용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외국인을 고용해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또 농가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인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절 근로자 형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수급하기 위해서는 외국 그 지자체라든지 외국의 어떤 외교적인 어떤 그런 채널을 통해서 계속 지금 뭐 MOU도 맺고 좀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원활하게 외국 인력들을 좀 수급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 조금 이따 좀 더 짚어보도록 네, 하고 말씀하신 MOU 문제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현재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단기적인 일인지 그러니까 뭐 한 1, 2년 지나면 이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건 좀 이제는 고착화된 문제인지 이런 농가의 인력의 고용 형태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야에서 좀 얘기를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구조적인 인력난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중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있던 인력난이 네. 코로나로 가중됐다? 네, 가중됐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고용 인력 자체가 제주도에 한 26만 명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 고용 인력이. 예, 농업 고용 인력이 한 26만 명 정도 되고 있다고 보는데 농민 숫자가 한 11만 명 정도 네. 나오는데 그중에 11만 명이 아니고 참 8만 명 정도? 네, 8만 명인데 26만 명 정도가 필요한 거죠. 예, 고용 인력. 근데 이제 이거는 일일 고용도 한 명으로 치는 거고 아. 예, 6개월 고용도 한 명으로 쳤을 때 이제 예, 26만 명 네. 보이는데 이 중에 한 68% 정도가 1개월 미만 고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용 근로자. 네. 예, 그래서 일용 근로자의 수요가 높은 것. 예. 이런 구조가 있고 또 그 외국인 내국인을 봐도 한 27% 정도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숫자가 한 7만 명 정도 고용돼 있는 걸로 통계청 농업총조사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제주도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주도에서. 그러면 예, 제주도에서. 그 7만 명이라는 게 총 그냥 예, 총. 숫자로 7만 명이 네, 있는 7만 거다. 명인 거죠. 7만 명. 이 중에 이제 한 70% 정도가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 거죠. 근데 1개월 미만 단기 고용은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체류 자격이 계절 근로자 5개월 또는 90일 단기 근로로 들어오는데 1개월 고용이라고 한다는 건 사실 미등록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미등록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아까 같이 이제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 그 근로, 일용 근로에 대한 농업인의 수요는 높은데 네. 아까 같이 이제 고용 안정을 원하는 근로자는 많은 거죠. 이제 이거에 미스매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단기 고용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게 농업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아까 같이 외국인 의존도가 그 27%가량 되는데 이제 외국인의 그 수급이 코로나로 인해서 원활하지 않았던 거죠. 네. 예, 원활하지 않으면서 이 그 농가들이 체감하는 인력난이 더욱 가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또 그 저희가 그 외국인이 들어오는 방식이 이렇게 그 체류 허가를 얻고 네. 들어오는 방식도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제 무사증 입국으로 들어와서 네. 이제 그 미등록 원래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체류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관광으로 왔다 네, 관광으로 일하고. 예, 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2018년 10월 기준으로 한 10,000명 정도 됐던 걸로 예, 이제 추정하는데. 예, 네. 추정하는데 이제 연구 결과에 10,000명 정도 됐던 건데 이 인력들이 이제 싹 빠졌고 10,000명 정도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는 4년 10개월 단위로 들어오는 그 인력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 들어오고 예, 이렇게 되면서 상시 인력도 보충이 안 됐고 네. 그러니까 무사증 입국으로 들어오는 인력도 보충이 안 됐고 네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농업에서 체감하는 농업 분야에 체감하는 인력난이 굉장히 이제 가중됐고 최근에 사실 코로나 초기에는 그런 체감도가 오히려 좀 낮았거든요. 왜냐하면 제조업이 멈추면서 그 인력이 농업 분야로 좀 흘러나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 이제 재개 정상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입국자는 외국인 그 인력 입국자는 그만큼 이제 복원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더 이제 올해 아주 심할 거로
올해 이제 심할 걸로 예상이 된다. 시기상으로 내년 정도 되면 조금 나아질 네, 거다.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구조적인 문제는 가지고 있는 거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건 네.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 예, 그런 문제는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런 일시적인 외국인 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더욱 가중되고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이렇게 아까 농민이 한 8만 명 정도라고 네네. 우리가 지금 통계는 나와 있는데 네. 그러면은 8만 명의 더 필요한 노동 인력이 뭐 1일을 빼고 만약에 네. 상시 근로라고 생각하면 몇 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상시 근로로 할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저희 피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1월, 12월 감귤 수확철. 이럴 때만 사실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피크기 그러니까 뭐 때. 양파 수확, 마늘 수확. 수확 때. 예. 그럴 때 이제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시 인력으로 환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무리가 있습니다. 예. 아, 이게 농업 고용 인력의 형태라는 것이 굉장히 일단은 문제의 근본을 깔고 있는 거다. 그죠? 네네네. 예. 근데도 어쨌든 이게 제주도나 국가에서도 이걸 문제를 내버려 두지는 않고 농업인력지원센터, 농업인력중개센터 이런 다양한 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농업인력을 공급해 보겠다라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제도가 지금 제도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뭐 어떤 한계를 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문제가 의심스럽다. 네. 그럼 센터는 그냥 허울뿐이다. 아니 제가 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저는 제가 27년 동안 현장을 지키는 농민으로서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라는 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검색을 해보니 1월 지원 농가가 29건에 382명, 2월 지원 농가는 0건에 0명. 근데 2003년 누적 지원 농가는 58건에 764명. 이 수치는 도대체 어떤 된 것이며 그리고 이게 자원봉사자랑 이런 매치가 되는 것이어서 실제로 농가에 도움이 거의 되지 않는 농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오늘도 토론회에 이제 도와 농협이 나오지 않는 거는 실제로 농가 인력난이 심하다는 거는 항상 옆에서 얘기하니까 아는데 이게 일정 정도의 예산과 노력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런 거를 회피하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은 계절 근로자를 신청하라고 저희한테도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변에서도 계절 근로자를 했었지만 보험 들어줘야죠. 숙박해줘야죠. 최저 생계비 다 보장해줘야죠. 그리고 우리가 제조업처럼 항상 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해봤을 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양파식이나 수확이 급할 때 파종 정식 시기에 이럴 때는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농가의 소득이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자가 노동력도 함께 해야 이 근근히 먹고 먹고 살 수 있는 조건 속에서 계절 근로자를 5개월 채용한다? 이건 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어서 채용은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조건.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기 채용 1개월 미만. 그래서 어떤 일정 장소에 그 음마다 아까도 이제 그거는 이제 의원님께서도 뭐 비자 관련해서든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이 농가 인력 수급에 있어서는 정말 아주 심각하고 진짜 농민들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금 이 상황입니다. 토론을 해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토론에 나오시라고 제주도나 농협을 저희가 불렀는데 연락을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락을 했는데 안 나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쉽게 말씀하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네요. 그죠? 네. 뭐 의원님 어떻습니까? 앞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농업 노동의 특징이 이게 단기간 근로의 네. 일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근로자 조건으로 보면 고용의 안정이 최우선으로 하는 그렇죠. 그 지금의 노동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와 상반되는 상충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외국 인력들을 제외한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견업 형태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예를 들면 뭐 그 농협에서라도 뭐 30명이면 30명을 고용을 해서 필요한 농가에 파견해서 거기에서의 어떤 인력 수급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이
30명이나 그 30명을 이제 어쨌거나 관리하고 안전의 문제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고 맞습니다. 힘들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인력지원센터가 뭐 그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지만 이거 다 민간인 그 국내 내국인들 대상으로 이제 매칭하는 시스템이고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지역 농협에서 지금 시도는 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거예요. 실효성이 그러니까 없다. 실효성도 없고 또 관련한 인력들을 이렇게 좀 찾아서 연기하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농가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또 그러한 그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을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모든 농업에서도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그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렇고 농협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예를 들면 농협이 좀 주체가 되어서 뭐 100명을 예를 들어서 고용했다. 그러면은 뭐 4월에 양파밭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좀 보내고 5월에 마늘밭들을 돌려가면서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왜냐하면은 효율성에 있어서는 민간이 효율성이 더 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일이 소위 반장이라고 하는 분들은 일을 끊임없이 돌립니다. 근데 저희가 그 반장이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 일손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대줘야 되는 농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뭐 브로콜리를 따든 잡초를 제거하든 마늘을 수확하든 마늘밭에 약을 주든 무를 수확하든. 그럼 현재의 그 브로커라는 분들은 상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하는데 이거를 농협에서 책임지고 할 수만 있다라면 훨씬 좋은 거네요. 훨씬 나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지 않으려는 게 문제인 거죠. 물론 힘든 점이 많긴 많겠지만. 나오셔서 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알아야 될 건데 좀 억울하시겠지만 어쨌든 안기환 박사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농업인력지원센터는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 소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접 고용을 해서 이제 파견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렇죠. 알선을 해주는 사업인 거거든요. 근데 아까 같이 민간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들은 본인의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상실력처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업력도 있으신 거고 어느 밭에 어느 시기에 어느 일거리가 있는지 소요 인력을 이제 빠삭하게 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력을 그렇게 상시 인력처럼 직업 소개 사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제 무료 소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농업인력지원센터에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교통비, 숙박비, 보험료를 주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운영에 있어서 담당자 업무의 업력이 쌓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농협 직원분들이라는 게 아까 같이 정규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뭐 자신의 인센티브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순환 근무하셔야 되고 또 원래는 그 뭐 직업 소개 사업을 하시려면 직업 상담사 1급, 2급 뭐 상담 업무 이런 경력도 있으셔야 되는데 원래 자격이 그런 거 없이 그냥 운영하시고 그리고 뭐 실무자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파견근로 받으셔서 하시고 계시고 이런 담당자 업무의 업력이 쌓이지 않는 현실 담당 기관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민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근데 지금 다행히 뭐 지역 농협에서 공공계절 근로 사업으로 하고 계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이제 농협이 있으니 그런 농협을 좀 잘 지원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업력이 좀 쌓이고 시스템이 잡힐 때까지 상당히 그 행정에 물론 비난과 질책도 필요하지만 관심과 인센티브도 필요할 것 같다.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관건은 농협에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은 좀 이렇게 관심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게 농협을 빼더라도 다른 지역 중에서 좀 농업 인력난이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뭐 다른 시골 분들 얘기 들으면 다들 힘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잘 되는 곳들 우리가 좀 모범 사례로 참고할 만한 지역들이 있으면 잠깐 소개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제주에도 좀 적용되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으면
뭐 어느 분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저도 뭐 지금 네. 구체적으로 현장을 가보진 못해서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 뭐 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계절 노동자 운영을 네. 하고 있는 지자체, 기초 지자체들이 몇 군데 있어서 저희 그 의회에서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우리가 걱정했었던 문제들을 전부 다 거기서도 여전히 그 문제가 있는 거고요. 현재로. 다른 모범 지역들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또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로 와야 되는 인력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항공료라든지 뭐 네. 체류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비용 자체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운영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지역에서는 뭐 예를 들면 어디에서 이제 인력을 모집한다 그러면 그 모집된 인력이 그 지역 그 기초 지자체 주변이 아니라 다른 기초 지자체에서도 같이 네. 좀 협력해서 인력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하고는 조금 또 다른 특징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제주의 지역적 특성이 분명히 반영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또 어떻습니까? 혹시 뭐 모범 사례나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아까 같이 이제 농업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직업 소개 사업이거든요. 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농협 같은 경우는 직접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농협법에 의해서. 네. 그래서 하고 있는 게 이제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 지금 부여군이나 시범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 위미농협이 올해 시범 사업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보겠다고. 네, 해보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직접 농협이 사람을 채용을 하는 네, 채용을 채용해서 파견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파견법에 의해서 이제 그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위탁 업무 위탁의 관점에서 이제 농협법에 의하면 이제 농협이 그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농업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있기 때문에 농업 네. 인력을 제공해 주는 거고 제공받은 이제 농가는 이용료를 지불하면 되는 이런 구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럼 이제 월급은 농협에서 주고 네. 농가에서는 농협에다 이용료를 주는 이용료를 거고. 주고 예, 이렇게 이제 그러면 뭐 네. 농가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네요. 예. 그런데 아까 같이 운영상의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 문제를 관리해야 된다든지, 예, 그다음에 아까 같이 작업 일정을 잘 짜야 된다든지, 작업 일정을 짜지 않으면 이용료 수입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게 다 농협의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든지 네. 이런 문제들 이제 비용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잘 짜서 벤치마킹을 저희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부여 농협에서 지금 부여에서 하고 있거든요. 부여 세도 농협 같은 경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국내 사례 같은 경우는 거창군 상시고용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여기도 이제 조합원을 받았습니다. 근로자 조합원, 그다음에 농가 조합원을 받아서 근로자 조합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상시 근로가 가능하도록 회원 그 농가에게 이렇게 일거리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민간의 그 조합이 결성돼서 거창군 상시 고용 뭐 농업 인력 지원 센터 같은 것들이 만들어 지정을 해줘서 그러면 그 네, 교비를 협동조합에 고용되어 있는 거고 네. 협동조합에서 월급은 받지만 고용은 아니고 역시 이것도 직업 소개 사업이지만 직업 소개 이제 사업으로. 정해진 근로자가 있는 거죠. 정해진 근로자를 확보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여사님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가 결국 이 사업의 관건인데 그러려면 상당히 이제 노하우가 필요하죠. 이게 들어보면 제주에서 이게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어떤 농업 인력을 충원하는 형태로만 볼 때 농업 인력이라고 하는 걸 조금 잘 보면 이게 그 농작업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농작업이라고 하는 건 농기계를 이용해서 농업 활동들을 지원하는 업무인데 농작업 형태의 것까지 함께 포함을 하면 저는 조금 충분히 우리의 좀 그 젊은 층들도 이 농작업 대행으로 해서 농업에서 그런 인력들을 좀 충원을 해서 제 농가에 파견해주면 좀 더 훨씬 현실적으로 젊은 층들은 농기계를 다루고 전문화될 수 있고 네. 농가에서는 좀 전문 인력이나
이제 일손을 덜어줄 수 있는 농작업에 대해서 대행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편의성들을 좀 담보할 수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 농작업 대행과 관련해서 농업에서 조금 더 아니면 이 공공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련 그 업무들을 어떤 형태로 고용을 해서 훈련시켜서 농가의 농작업 대행으로 파견해서 일손을 도울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의원님 의견에 일정 정도 이제 네네. 긍정하는 부분도 있고 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 농기계를 개발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마늘 파종에 있어서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최근 거의 10년에 걸쳐서 마늘 파종기를 계속 그 연속적인 실수나 뭐 그런 오류 속에서 거의 이제 정착돼서 거의 된 실정이고 그래서 이런 기계화를 많이 하는데 농작업 대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농기계를 다 다룰 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농작업이 농기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외국 같은 경우나 미국에서나 이제 양파 재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워낙 이제 평수가 넓으니까 농기계 작업이 되는데 네. 큰 기계로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밭 면적이 작기 때문에 농기계로 할 수 있는 밭이 있고 아닌 밭이 있습니다. 작으면 네. 저희가 이제 감자 파종기도 있는데 작은 밭은 농기계가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밭도 있는 거죠. 예, 이게 네. 돌리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더 먼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거가 좀 있고 근데 제가 좀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네. 어쨌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네. 국가에서 이 지원특별법 제정안도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제 의원님들이 이 심포지움 보니까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뭐 1월 달에 했던데 대부분이 의원님들이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관계기관 공무원. 네. 근데 이제 현장에 있는 부분 이장님 한 분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물론 1개월 단기 미만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현장의 목소리나 그리고 실태 조사에 대해서 한번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농 관련 단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포지엄이 있었던 것도 몰랐었고 그리고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체계조차 없었던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이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잡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조례가 잡혔을 때 이 조례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투여할지 네. 예를 들자면 제가 조례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본 거는 아니지만 네. 예를 들자면 농가에서 계절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다. 그러면 뭐 4대 보험료에 대해서 뭐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이 들어가야 일정 정도 비용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고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냥 아쉬움이 제가 뭐 잠깐 조례를 보니까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지금 농촌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상시 고용이 힘들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원책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우리 의원님이 얘기하신 농작업에 대해서 네. 뭐 예컨대 청년 농부들을 좀 육성하는 방안도 말이 되는 것 네.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뭐 양행정 씨나 혹은 농협이 좀 앞장서서 하면 어떻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실 투트랙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네. 같이 지금 후계 세대 문제, 농업 경영자 문제가 좀 사실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사실 고용을 상시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좀 기간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고용 기간이 좀 왜냐하면 규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규모가 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기간을 아까 같이 뭐 일주일, 뭐 2주일 이 정도 고용이 아니고 한 4개월, 5개월 이렇게 이제 고용할 수 있는 그 경영 규모를 갖추게 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정책이 좀 부재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지금 부분을 같이 네. 이제
작은 단위가 아니라 이제 예. 소위 말해 대농들을 좀 예.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 늘려야 된다기보다는 예. 양성해야 된다는 예. 거. 이제 예. 체계적으로 지금 그런 시스템이 별로 없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제기해 주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부족한 일용 근로, 네네. 일용 근로에 대한 수요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일용 근로에 대한 수요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인은 어쩔 수 없이 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계속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텐데 그게 이제 아까 같이 제도적으로 농가 고용 또는 이제 뭐 농협에서 농협 고용 요 두 네. 가지. 네. 밖에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을 아까 같이 이제 인력을 잘 배치를 하려면 현장을 좀 잘 알아야 된다. 농가들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지금 농업인력지원센터만 운영되고 있거든요. 중앙에 네. 한 개만. 그래서 지금 시 단위의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제주시, 서귀포시 농업인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현장의 농가들의 이제 농업인력 수요를 좀 파악해서 이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센터를 좀 추가적으로 개설하는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그래서 그 센터에서 인력이 언제 필요한지 1년치 달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이제 네. 하는 거랑 그리고 또 MOU를 통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결혼 이민자들의 사촌 같은 경우도 계절 근로자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도 좀 모집해서 활용하는 부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뭐 유학생 이런 부분들도 계절 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좀 사업의 모범 사례를 좀 만들 필요가 지금 상태에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이 네. 농촌 노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일시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럼 이것도 가능하다, 그죠? 예, 계절 근로자로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수용처가 없죠. 그 개별적으로 농가를 컨택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느 뭐 기관을 농협이나 행정시에서 그걸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식으로 부분을 좀. 저는 오늘 이 토론회를 보면서 참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네.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이제 박사님이 네. 생각하는 것과 네. 현장의 농민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다 논조가 조금 다른데 중요한 거는 대농은 네. 거대한 자본력과 지속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네. 확보가 예. 쉽다. 아주 쉽습니다. 대농이 노동력을 확보하는 거는 아주 쉬운데 지금 농업 인구 비율에 있어서 대농과 중소농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네. 지금 인력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거는 중소농입니다. 저희 같은 중소농. 네. 대농 같은 경우는 몇십만 평을 하기 때문에 5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상시 고용을 합니다. 근데 네. 이 중소농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가 저희 농가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주도 농민 뭐 8만 명 중에서 대부분이 중소농이죠. 그렇죠. 네. 예, 저희가 이제 주변에 대농이 주변에 한 몇 농가가 있는데 거기는 미리 반장을 다 섭외하고 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성금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래서 자본이 자본을 먹는다고 다 이제 농가들은 양파 같은 경우도 인력이 없으니까 싼 값에 그 대농한테 다 팔아버립니다. 밭대기로 그냥. 예, 작업을 네. 못 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수용해서 그거를 다 인력을 돌리고 이런 심각한 여러 가지 이중 삼중 구조의 문제가 있어서 네. 중소농의 농가 인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중점적으로 돼야지 뭐 대농을 키우고 이거는 그건 안 그렇지 된다. 않아도 뭐 계절로 하면 되고 아니면 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제주시에서 청년 농부 100명을 고용해서 뭐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양행정시에 둬서 그 인력들을 이렇게 파견하는 형태로 청년 농부가 있을까요? 그러면 뭐 예컨대 참 기계는 다루겠지만 농사는 안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 이제 우리 현 위원장님도 굉장히 그 중소농이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일 근로, 뭐 단기간 근로, 네. 농업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때. 대농이야말로 아까 말했던 뭐 여러 명의 10명이면 10명, 뭐 20명이 20명 계약해서 언제 네. 필요하다 그러면 딱 와가지고 뭐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딱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1대1의 어떤 그 소규모의 인력들을 단기간 근로자들을 찾고 매칭하는 게
매칭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 또 매칭 다 돼서도 안 되는 거고 네. 날씨가 나빠지면 또 못하는 근로 거고. 일자가 또 변경이 되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움들을 어디에선가는 감안을 해서 네. 상시 고용 체제로 가지고 가야 거기에서 인력을 10명이면 10명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파견을 하거나 요구하는 농가의 일거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그렇게 상시적으로 고용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이용료 이런 걸로는 도저히 고용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외국인 근로에 대한 지원들이 출입국 관리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여법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권한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농업인력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을 그렇게 고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걸 지원해 주는 것조차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이고 소규모 농가들을 지원해야 되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얼만큼 지속적으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원 지원의 인건비 지원과 운영의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을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또 그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럼 농협은 농협대로 어렵다고 하고. 예. 근데 어쨌든 제주도도 농업에 대한 지원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런 지원들이 제일 1순위가 그러면은 지금 인력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우스 개량할 때도 지원을 해주고 다양한 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순위로 인력 지원이다라고 하면은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점은 뭐냐면 동일한 품목들은 동일한 시기에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농가에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파종을 한다, 네네. 수확을 한다 그러면 그 시간들이 거의 다 같은 비슷비슷한 시기에. 거예요. 네. 그럼 수많은 인력들을 그 시간에 배치를 할 수 있다. 그건 거의 또 어려운 것. 10명의 상시 고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10명만 어느 농가에 가게 되면 또 농가끼리 또 여러 가지의 불만들이 나올 왜 수 있고. 우리 먼저 안 해주고 저부터 하느냐 뭐 이런 그런 문제들도 문제는 생길 수 있는데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요. 일정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정도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뭐 파종도 뭐 다 그 시기 아니면 좀 시기 지나면 앞에서도 할 수 있고 뒤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100% 해결해 달라는 건 아니고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 개선의 여지가 보여야 되고 어쨌든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지 다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토론을 들어보면 이게 결국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상시 고용할 때 네, 맞습니다. 들어간 예산들을 누군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행정이 하거나 농협이 하는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한은 지금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박사님 그런 말 맞죠? 네네네. 좀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그런 아까 고용을 해서 농가에 보내주는 이 역할 자체를 이제 그 법무부 지침상 계절 근로자 지침상에서 민간이 아니고 일반 그 브로커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이 아니고 이제 공공 영역으로 조금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 농가가 이제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5개월 동안 아니면은 공공의 영역에서 그 공공의 영역을 이제 농협이나 아니면 농업인력지원센터로 본 거고 네. 이제 그 과정 또 일본도 그렇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하고 있어서 네. 이제 그 아까 같이 단기 일용 근로에 대한 수요를 어쨌건 공공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들고 아까 같이 이제 소농들이 거창군 상시 근로자 이제 조합 같이 네네. 이렇게 소농들이 약간 좀 연대해서? 연대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도 어느 농가는 보내주고 어느 농가는 안 보내주고 이럴 수 없거든요. 저희가 행정에서 제한할 수 있는 건 연령, 그다음에 뭐 규모, 그다음에 뭐 취약계층 이런 정도의 수준이지 이거를 뭐 소농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소농으로 볼 거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겨서 나중에 이제 대농도 보내줘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농업인력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위탁받는 주체가 소농들의 연대체이면은 제일 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그것도 네.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뭐, 현 위원장이 어떻습니까? 네. 예, 일정 정도. 동의하시고? 네네네. 네네. 의원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예산이나 뭐 정책이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면 당연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미농협에서 어쨌거나 올해 한번 계절 노동자 관련해서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그림을 못 그리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그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조합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노동력들이 어느 시기에 필요한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합의들이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네. 어떻게 우선순위를 줄 것이며 그렇죠. 어떻게 네. 파견할 것이며에 대한 조합원끼리의 어떤 규정이 뭐 내부적인 지침이라도 네. 필요한 거 네. 그걸 해줘야만 여기에서 인력을 배치를 하고 인력을 파견할 때도 서로가 갈등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데는 뭐 해줬다 하고 하면서 뭐야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식의 내부적 갈등이 생기면 그 농협에서도 그 일을 전담해서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지속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소농의 단위에서 어느 정도의 일거리가 어느 시기에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건지에 대한 다 리스트업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지역 농협에서는 이 정도의 인력 규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용인이 되면 조합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승인이 되면 그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제주도나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해야 그걸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우선은 현황 파악이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네요. 어디 어느 인력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파악 안 돼 있으니까 뭐 위미농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자료 없이 지금 추진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위미도 원래 사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사님? 네, 일단은 의지도 이제 강하시다고 들었고 이제 숙소도 또 마련이 일단 중요한 건 숙소거든요. 이제 일단 숙소가 마련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의 이제 모니터링과 결과 보고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좀 농협으로 확대 아까 같이 이제 서귀포시 뭐 농협 인력 지원 센터가 생기면 그거 이제 위탁 주체들도 양성해 나갈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조금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뭐 현 위원장님 지금 혹시 이런 농업 인력 관련해서 이게 지금 외국인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얘기했는데 결국은 농업 인력이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 아니 대기업이 아니면 은행이 망해가면 나라에서 공적 자금 투입하지 않습니까? 이 특별법 제정안도 보니까 5개년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연도별 시행 계획까지 뭐 실태 조사도 하고 모든 사업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농가 인력이 뭐 한다고 해서 그냥 농가에서 알아서 하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도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 어떻게 농가를 살릴까 그리고 식량에 대한 안보를 지켜낼까에 대해서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 한 그냥 하나의 산업, 그냥 일반적인 산업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전폭적인 지금 현재는 인력 파견이나 뭐 인력 공급에 대한 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대충은?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27년 동안. 뭐 박사님 혹시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네, 아마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을 거고요. 예산보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 센터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센터 운영되고 보통 이제 센터가 국민 수학단 운영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뭐 1억 6천 정도의 예산이 투여됐었고요. 농업인력지원센터가 지금 뭐 이건 조금 이렇게 많은데 이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뭐 한 15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 관련해서 지금 뭐 1억 6천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농업인력지원센터는 이제 농협중앙회에서 이제 민간 위탁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체감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농에서는 체감이 어렵다라고. 근데 그걸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1억 6천이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아니 이 인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그 국내 그래서 도외 지역의 인력들을 감귤 뭐 이런 뭐 수확 처리라든지 이제 인력이 아주 많이 필요한 시기에 뭐 체류비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항공료도 지원하고 뭐 이런 형태의 뭐 보험료라든지 숙박비라든지 부식비라든지 뭐 그런 거를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예산은 잡혀 있지만 체감은 굉장히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제주도 지금
예산에서 사실은 너무 포션이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예산을 쓰고 싶지만 지금 기초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지금 과제가 산 넘은 산인데 오늘 네. 토론은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저희도 명확한 답을 내기는 참 힘든 토론인 것 같고 짧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들 마무리 멘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진희 회장님부터 할까요? 아까도 그 조례 관련해서 이제 심포지엄 할 때 어쨌든 최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농가의 의견 반영 없이 어쨌든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탁상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지원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관계기관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좀 책임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아무튼 농가의 이 인력난은 굉장히 오래된 숙제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뭐 농작업 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농업의 일손들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좀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사님. 네네. 이게 농업 인력 부족 부분이 농가에겐 굉장히 갈증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계속 부족한, 그렇죠. 네, 부족한 갈증처럼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떤 사업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사업의 방식, 그리고 타겟이 좀 분명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행을 하더라도 부족한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아까 현진희 회장님이 말씀하셨더니 이제 소농을 중심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지역 단위 중심으로 할 건지 그리고 공공의 개입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면 뭐 네. 지역 소농을 중심으로 해서 네. 우선 시범 네. 사업을 해서 자료조사도 하고 네. 한번 사업 예산도 투여해보고 네. 되는지 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아주 이걸 시뮬레이션을 안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상당히 힘든 사업인 것 같고 또 그걸 책임 주체도 불분명한 것 같아서 네, 사업 시행 맞습니다.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앞으로 정책 마련 과정에 꼭 우리 현장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챗 GPT라고 인공지능이 최근에 화제입니다. 이 인공지능이 논문도 쓰고 시도 쓰고 디자인도 하고 작곡도 한다고 합니다. 한 회사에선 신발 디자인까지 맡겼더니 새로운 디자인이 10개나 나왔더라 이런 얘기도 들리고 노래도 전혀 새로운 노래도 만들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이 도저히 하지 못하는 일이 농사라고 하죠. 농사는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또 제주의 생존 기반이 농사라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 행정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현장과 함께 고민해 나가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